안녕하십니까? 신종호 교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학의 수업이 재택 수업으로 진행되어지고 있죠. 다음 주부터 1주차 수업이 진행되어지는데요. 오늘 첫 번째, 약 한 달 전쯤에 여러분에게 미리 선행학습 하시라고 보냈던 이 영상의 첫 번째, 여러분들이 선행학습 한 후 코멘트와 이 정리를 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혹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질문으로 올려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보낸 그 선행학습의 영상을 학습한 걸로 알고, 그리고 그 학습한 부분에서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카페에 올린 부분을 그대로 제가 다 캡처해 와서 개개 학생이 올린 질문에 관계되어진 이미지와 함께 나름 설명을 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선행학습으로 보내줬던 부분 중에 첫 번째, 여러분들 우선 총이치 기공학이 뭔지 한번 이해는 해 보셔야 되겠죠? 총이치 기공학이 뭘까요? 지금 좌측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한자 국악 내에 자연치하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 무치하게 상태입니다. 이 무치하게 상태에서 우리가 1년 동안 이 총이치 기공학의 이론적인 배경과 그리고 여러분의 손에 익혀진 이 기술로 인공 대치물의 이러한 틀니를 제작해서 이러한 무치하게 이 노인 구강에 장착시켜 줌으로 인해서 이 한자의 노후의 삶을 나름 좀 더 만족스럽게 그 기능과 심미를 우선시해 주는 부분이 이 총이치 기공학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총이치 기공학은 우리가 첫 번째 왁스 덴처로 한번 만들어서 한자 입속에 끼워 봄으로 인해서 문제가 없을 때 그 다음에 단단한 아크릴의 수지로 제작하는 이 두 단계로 나눠 봤었죠. 오늘 본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틀니 제작 과정에서의 왁스 덴처의 나비치 이 부분에 올린 질문에 답을 영상으로 한번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만들어진 이 틀니가 수지의치, 왁스의 이 덴처가 단단한 수지의치로 바꿔가는 이 두 번째 단계의 첫 번째 이 나비치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 총이치의 제작 과정을 치료실의 이 체어사이드와 기공의 랩사이드로 나눴는데요. 1주차의 선행학습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한자가 치료실에 최소한 몇 번 정도 내원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몇 번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몇 번이라고 하는 이러한 답변은 사실 총이치 제작 과정의 흐름도를 알고 있느냐 없느냐로 연관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실까요? 한자가 치과에 내원했을 때 총이치 보철물을 만드는 이 시작점에서부터 한자 구강 내에 장착시켜서 집에 가는 부분에 최소 한자가 몇 번 치과에 내원하느냐 이겁니다. 본 표를 보고 한번 정리를 좀 해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듯 합니다. 크게 이 총이치는 나비치와 수지의치로 만든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죠. 오늘 이 첫 번째 나비치, 즉 한자가 치료실에 내원해서 즉 왁스로 만든 틀니를 입에 끼웠을 때 한자가 너무 좋습니다. 근데 왁스로 만들어진 틀니이기 때문에 저작의 기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상태 그대로 단단한 아크릴의 수지의치로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분이 두 번째 단계의 수지의치입니다. 오늘 질문의 답은 첫 번째 이 나비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지 학생이 올린 질문인데요.
먼저 질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후연 폐쇄 부분에 디자인을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후연 폐쇄에 디자인이 왜 필요한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즉 후연 폐쇄는 뭘까요? 상악의치의 즉 제일 이 목에 가까운 이 제일 후방 부분에 있는 이 부분을 즉 약간의 모형에서 너치 형태를 조금 파주면 이 약간 음영체가 되어지겠죠. 이 음영체를 만들어 놓고 내진 이 아크릴의 수지가 거기에 음영체에 조금 채워지면서 단단한 수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특히 상악의치가 한자 구강 내에서 이 떨어지는 이 어떠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떨어지려고 하는 부분에 음압으로 즉 진공의 음압의 테두리를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이 상악의치가 떨어지는 이러한 부분을 막을 수 있는 이러한 요소가 이 후연 폐쇄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냥 임의적으로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자 구강에서의 그 후연 폐쇄의 부위를 치료실에서 그려왔을 때 그 부위와 동일하게끔 기본 과정에서 디자인을 하고 약간의 너치를 파줌으로 인해서 약간 음영체 형상을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그 음영체 부분에 이제 아크릴의 이 레진이 들어가서 즉 이 후방 부분에 이 변연부의 테두리가 하나의 댐으로 만들어져서 이 상악의치 내부의 음압의 진공 이 부분으로 떨어지는 부분을 막아주는 의치상의 유지력 증진의 목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 시적 시 인공치의 배열에 문제가 생겼다면 배열을 다시 해야 하는데 다시 배열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이렇게 나비치를 만들어서 한자 구강 내에 시적시켜 보는데 한자의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교합이 높거나 또는 이 정증선이나 견치선이나 기타 모든 부분이 한자에 불만족으로 연결되어진다라고 한다면 배열을 다시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배열할 수 있는 부분이 교합제라고 하기 때문에 다시 교합 기록제를 다시 만들어서 한자의 교합 기록 그 형상을 얻어낸 다음 다시 마운팅을 하고 다시 재배열하는 이러한 복잡한 과정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이 정도면 이해되셨나요? 오해지 학생? 네. 다음 조효린 학생의 질문인데요. 기초상위의 인공치를 배열할 수 있는 조건에 교합제라고 하는 파라핀 악수로 교합제 규격을 치조제 정상에 정확하게 규격화해서 붙인다고 했는데 교합제로 파라핀 악시를 써야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즉 기초상위의 이 교합제가 지금 파라핀 악스라고 하는 이 왁스의 재료로 이 규격화해서 정확한 자리에 부착이 되어졌습니다. 왁스로 만든 교합제가 한자 구강 내 시작했을 때 우선 정중선을 그리는데 단단한 이런 고형물이 아닌 왁스의 형상인 경우에 이 치료실의 치과 의사가 쉽게 이런 지침선을 그리겠죠. 즉 한자 구강의 교합 기록의 상황에 따라서 이 교합제의 규격을 다소 크게 하고 줄이는 부분에서는 연화시켜서 확대하고 또 연화시켜서 줄일 수 있는 이러한 특성의 왁스가 더 훨씬 효율성이 높다. 그리고 이 왁스 부분에 이제 이 인공 대치물에 인공치를 심어야 되는데 왁스가 아닌 경우에 혹시 고무나 뭐 기타 이런 범위는 인공치를 심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맥락으로 이 교합제의 이 재료는 파라핀 왁스의 왁스로 규격화 정확한 이치에 부착해 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혜린 학생 이해되나요? 그 다음 이제 이채훈 학생의 질문인데요. 인공치 배열 순서에서 왜 상악하악이 아닌 전치부, 구치부를 상하 번갈아 가면서 배열하나요? 그랬습니다. 인공치 배열의 이 배열법은 여러 배열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학교에서 먼저 학습을 하는 이 배열법은 상악법을 먼저 배웁니다. 하악법도 있고 또는 sul자에 따라서는
여러 형태의 이 배열 방법이 있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먼저 이 정석의 상학법을 배웁니다. 즉 정석의 상학법은 상학 전치 그리고 상학 전치를 기준으로 하학 전치부 그리고 다시 상학의 구치부를 기준으로 하학의 제1대구치의 배열에서부터 마지막 제2소구치 배열로 이렇게 순서를 진행하는 것이 즉 상학법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학전치의 기준에서 하학전치 그리고 상학구치의 기준에서 하학구치가 서로 교합의 치조재정상에 맞게 배열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상학전치, 하학전치부, 상학구치부, 하학구치부의 이러한 배열의 순서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소순범 학생의 질문인데요. 상학전치부, 하학전치부, 상학구치부, 하학구치부 순으로 배열하는 방법이 상학법이라고 하셨는데 하학법은 어떤 순서로 배열하는지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저는 우리 학생들 질문하는 학생을 제일 좋아합니다. 근데 이 질문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선 학교에서는 상학법에 이 순으로 배열하고요. 하학법은 이제 2학기에 여러분하고 다시 배열하는데 말 그대로 하학부터 먼저 배열하는 순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기본 익힌 다음에 2학기에 하학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김수민 학생. 인공치 배열에 문제가 생겨 다시 하게 된다면 어느 부분부터 해야 하나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즉 이 교합 기록되어진 이 형상의 기준에서 교합기를 부착하고 인공치를 배열해서 한자 구강 내에 시적을 시켜봤는데 이 교합 기록되어진 형상에서 다소 어긋난 이 나비치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우선 교합부터 안 맞겠죠? 그러면 다시 원위치로 가야 되는 부분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요? 다시 교합제부터 제작해서 한자 구강 내에 교합 기록 그리고 다시 교합기에 마운팅하고 인공치를 배열해야 되는 이 부분이 한 번에 진행될 수도 있지만 우리 수민이 학생 질문대로 이 교합 기록에 오차가 다소 있다라고 한다면 이 범위는 수차에 걸쳐서 다시 재배열해야 되는 이러한 복잡한 과정도 사실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상학법은 전치부부터 배열하는데 왜 하학부는 구치부부터 배열하나요?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이 상학법은 상학전치, 하학전치부, 상학구치부, 하학구치부 배열 순으로 배열하는 것이 상학법이다 이겁니다. 김수민 학생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이제 박정선 학생. 인공치 배열에서 전치부와 구치부를 나누어 배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랬습니다. 당연히 전치부의 상학 전치부에 맞게 하학 전치부가 먼저 조화스럽게 배열이 되어져야 되겠죠. 이 전치부는 신미성에 사실 굉장히 우선시 되어지는 부위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학의 6개 치아, 하학의 6개 치아가 이 앞골의 이 교합상 그대로 제대로 배열이 된다면 그 기준에 맞게 다시 상학구치부 그리고 하학구치부의 제1대구치가 이제 기능치하기 때문에 하학 배열할 때는 제1대구치를 제일 먼저 상학 중심 교합에 맞추고요. 그 다음에 2대구치나 또는 2소구치 마지막에 하학의 제1소구치를 배열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까요? 왜 하학의 1소구치를 제일 나중에 배열할까요? 하학의 1대구치를 제일 먼저 배열하고요. 어떻게 보면 하학의 1소구치, 2소구치, 1대구치, 2대구치 배열 순으로 해야 되는데 왜 하학에서는 유달리 하학의 1대구치를 먼저 배열하고 그리고 1소구치를 제일 나중에 배열하느냐 이겁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 질문의 사항입니다.
박정선 학생 참 좋은 질문이었고요. 그 다음 이제 송지연 학생의 질문. 지침서는 치아가 없는데 어떤 기준을 갖고 기록하는 건가요? 사실 그렇죠. 자, 이 한자 구강 내인데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침선, 즉 지침선은 정중선이라고 하는 이 제일 인중이라 그러죠. 이 인중은 여러분들이 상선을 들어보고 난 다음에 혀로 상선 부위를 이렇게 한번 갖다 터치해 보면 이 제일 가운데 부분에 약간의 근육부의 이 소대 부분을 느낄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 그 부분이 곧 무치학에서의 인중을 나타내는 부위이기 때문에 치료실에서 치과 의사가 환자의 입술을 들고 어떻게 할까요? 예, 약간 조각도 열을 가해서 인중을 기준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그려주는 이 부분이 지침선, 정중선이 되겠고요. 그리고 견치선도 그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좌측에도 견치선, 그리고 웃었을 때 이 입술이 최대로 올라가는 이 하이립 라인의 상순선 또는 최대로 내려가는 이 하순선의 여러 가지의 지침선들을 그려줘야만이 치과 기공사는 그 기록에 좀 이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환자 구강의 이 조건에 맞게 인공치를 배우려 가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송지연 학생 이해되죠? 그 다음에 서재현 학생의 질문. 후면 폐쇄에서 후면에 너치를 형성한다고 했는데 너치를 어떻게 형성하나요? 그랬습니다. 지금 보면 환자 구강에서의 목 부분에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지금 치료실에서 이제 이렇게 대충 가이드로 그려왔다고 한다면 우선 기공 과정에서의 이 모형에 디자인 되어지고 가지고 계시는 이러한 어떠한 이 조각도나 또는 날카로운 이런 기구를 이용해서 그 부분을 약간 이렇게 음영체 부분으로 약간 파준다 보면 되겠습니다. 파준 형태에서 레진이 들어가니까 결국은 음영체 되어진 부분에 이 부분의 레진이 약간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이 어디입니까? 제일 후방 부분에서의 이 너치에 레진이 채워지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만들어진 후 이 의치가 환자 구강에 그대로 장착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목 부분에 있는 부분이 눌러서 하나에 떨어지지 않도록 안에 진공 음압으로 형성해 주는 이 부분이 후염폐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떻게 형성하느냐?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조각도나 기타 날카로운 이러한 이 메스나 이런 범위로도 약하게 아주 형성을 약간 파준다라고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서재현 학생 이해되나요? 그 다음에 이예진 학생의 이 질문인데요. 자, 질문 한번 보면 교합제를 파라핀 왁스로 하는 이유, 이 부분은 좀 전에 제가 충분히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우리가 답을 찾아볼까요? 왜 교합제를 파라핀 왁스로 만든다고요? 다시 보면 파라핀 왁스로 만들어서 환자 구강 내의 교합 기록, 즉 환자 구강 내의 교합의 높이라든지 또는 정중선이라든지 견치선이라든지 상순선이라든지 하순선이라든지 이런 범위를 다 기록을 해줘야 되는데 이 기록의 재료가 단단한 재료라고 한다면 여기에 표시나 표기를 할 수가 없겠죠. 조작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기공실에서는 임의적으로 이 규격화해서 보내지만 실제 환자 구강 내에 장착시켰을 때는 이 기준으로 만들었던 표준으로 기공실에서 만들었던 이 교합제의 규격이 너무 크다고 했을 때 다시 축소해야 되는 부분 등이 발생이 되겠죠. 이때는 열에 의해서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왁스가 훨씬 더 효율성이 높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인공치아를 심어야 되는데 왁스가 훨씬 심고 이동하고 하는 범위가 조작의 범위가 훨씬 높지 않을까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인공치도 여러 회사들의 인공치도 있고 환자마다 치아의 색과 특성이 다른데
인공치를 선택할 때 주의할 점이 무엇인가요? 그랬습니다. 참 좋은 질문인데요. 인공치아는 그 환자의 안모라든지 또는 연령이라든지 또는 얼굴의 이 색상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범위를 고려한 다양한 인공치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적으로 이 환자의 이 특성을 무시하고 기공실에서 인공치를 배열하는 것이 아니고요. 치료실에서 이제 그 환자의 특성에 맞는 이러한 그 성별 또는 안모, 그 다음에 구강의 여러 가지 형상의 크기라든지 이런 범위를 다 고려해서 어느 회사에 어떤 인공치를 써달라고 기공의뢰서에 같이 이렇게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공치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즉 인종별로 본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약간의 연분홍, 라이트 핑크, 라이트 즉 우리의 잇몸의 색은 약간 라이트 핑크고요. 그리고 이러한 인공치의 색상은 이제 어른들이기 때문에 하얀 치아보다는 약간 조금 어두운 치아의 인공치 배열의 색상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인공치를 선택할 때의 하나의 기준점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혜진 학생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김수현 학생의 질문, 참 질문이 많습니다. 굉장히 좋은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노인 환자들이 치료실에 몇 번 정도 내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인상체득 시, 최종 인상체득 시, 구강의 교합관계, 인공치를 배열하는 데 필요한 지침선들을 교합 기록할 때, 왁스로 된 틀니를 환자 구강 내 시적 시, 다듬질 연마 과정 진행 후 환자 구강 내 장착 시, 그리고 계속적인 환자 구강 조건에 따른 의치상 수리 부분으로 팔로 없이 내원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참 맞는 얘기고요. 총이치 전 제작 과정의 흐름도를 이미 우리 수연이 학생은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 외에도 내원해야 하는 부분이 있나요? 지금 우리 수연이 학생이 지금 답한 이 프로세스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때 이러한 횟수지만 혹시 나비치를 환자 구강 내에 시적시켰을 때에 이 교합 기록의 형상대로 배열이 되지 않고 뭔가 문제가 발생된다라고 한다면 그 나비치가 양호할 때까지 수차 다시 치료실에 내원해야 되는 이러한 부분도 사실 임상에서는 많이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수연이 학생 이해되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환자 무치하게 상황에서 이제 진단하고 총이치를 제작하겠다라고 한다면 먼저 이 환자의 틀에 맞는 이 개인 트레이를 만들기 위해서 기성 트레이로 환자 구강을 먼저 1차 인상을 떠내고 그 1차 인상체에 석고를 부어서 얻어진 모형의 환자의 틀에 맞는 그 환자 입의 규격에 맞는 이러한 이 개인 트레이를 만들어서 다시 정밀 인상의 본인상을 체득해야 되겠죠. 거기서 얻어진 모형이 마스터 모델의 작업 모형이다 이겁니다. 그 모델을 가지고 이제 총이치 전 제작 과정을 진행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김준영 학생의 이 질문인데요. 예비 인상을 체득할 때 다른 인상 재료는 체득할 수 있나요?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좀 더 우리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총이치의 인상은 몇 번의 이 횟수가 필요하죠. 첫 번째, 이 기성 트레이를 이용한 1차의 예비 인상이 필요하죠. 이때는 주로 어떠한 재료를 쓸까요? 알지네이트라고 하는 이러한 재료가 있을 겁니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1학 재료학에서 충분히 배웠겠지만 알긴산염이라고 하는 이 알지네이트 이 부분을 가지고 1차 인상제로 많이 쓰고요. 또는 모델링 컴파운드라고 하는 재료도 쓰는데 실제 임상에서는 알긴산염의 알지네이트로 1차 인상을 체득하고
그리고 체득되어진 이 인상체에 모형을 부어서 개인 트레이를 만들고 그 개인 트레이를 가지고 이제 2차 인상의 정밀 본인상을 체득하는데 이때는 알긴산염의 알지네이트가 아닌 이 러버 계통에 좀 더 정밀하게 조직의 부위를 세밀하게 인지해낼 수 있는 이러한 러버 계통의 인상제를 2차에서 진행합니다. 준영이 학생 질문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수빈 학생의 이 질문인데요. 후연 폐쇄 과정에서 너치를 형성한다고 하는데 너치가 무엇인가요? 또 형성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너치는 좀 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디자인 되어진 그 부분을 약간의 이 음영체 조금 파준다 그럴까요? 파주면 모형에서 약간 파주는 음영체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레진이 이제 인절미 레진이 들어가서 중합 과정에 딱딱한 수지로 바뀌기 때문에 상악 의치가 떨어지려고 하는 이 중력을 진공 음압으로 다시 형성해 줌으로 인해서 의치상의 유지력 증진의 목적으로 디자인 되어진 부분을 레진 전입 전에 약간의 이렇게 음영체로 파주고 레진 전입을 해주는 부분. 예, 이해되시죠? 네. 다음 이제 전윤주 학생의 질문인데요. 하학법은 상학법과 배열 순서가 같나요? 아까 말씀드렸죠. 상학법은 상학 전치를 시작으로 하학 구치까지 배열 순이고요. 그리고 하학법은 하학을 먼저 배열하는데 이 하학법은 2학기에 다시 좀 세부적으로 배우기 때문에 그때 저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1학기에는 우선 표준 배열 방식의 상학법 어떻게 한다 그랬죠? 총 치아가 몇 개 있습니까? 28개 치아에 먼저 상학 6개 전치부 그리고 하학의 6개의 전치부 여기에 수평과 수직 피계를 고려해서 우선 신미성 부분을 높여주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다시 상학구치, 하학구치, 배열법 이게 상학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윤주 학생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희 학생 총이치를 아크릴로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무엇일까요? 사실 왁스로 만들어진 이 틀니가 아무리 환자의 구강의 만족도가 높다 하더라도 왁스로 만들어진 틀니를 환자 입속에서 기능적으로 쓸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단단하게 저작의 기능으로 또는 일상에 문제 없게 하기 위해서는 이 왁스로 만들어진 이 부분을 세컨 파트의 단단한 아크릴의 수지 제작 과정으로 바꾸어 주는 이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1차의 나비치와 2차의 아크릴로 만든다. 사실 왁스로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간단하죠? 답변. 두 번째에 상학법과 하학법은 각각 어떨 때 쓰이고 각각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약간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좀 전에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하학법, 상학법 그 외에 여러 술자들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배열 방법이 다양합니다. 그러나 먼저 상학법으로 우리가 충분히 기본적인 배열법을 익히고요. 그리고 하학법이라든지 기타 다른 술자들이 주장하는 이 배열 방법은 2학기에 좀 더 심층적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희 학생 질문에 답변됐나요? 다음 박다겸 학생의 질문입니다. 틀니는 수축해서 물에 담궈 놓는데 기공실과 치료실을 오가는 도중에 수축하지 않나요? 물에 담가서 이동하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렇게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이 아크릴의 이 수지 흐치 이 부분이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아크릴의 이 플라스틱 종류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떠한 이 열이라든지 기타 모든 요소에 의해서 변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반드시 이러한 물에 담궈주는데 일반적인 물이 아닌 사실 환자들에게는 어떤 부분으로 제공되어져야 될까요?
구강 내에 장착하고 수면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수면 도중에는 이 틀니를 빼놓고 이 물에 담궈 놓는 것이 아니고 이 세정제라고 하는 이 액체 속에 담궈 놓으면 이 플라그라고 하는 이 침착물이 틀니에 분어 있는 것들을 깨끗이 세정하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뭘까요? 재료적인 어떠한 변형의 이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이제 이 액체에 물이라든지 수분에서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건조된 상태에서 보관은 건물이다 이겁니다. 박다겸 학생 이해되나요? 그 다음에 이제 김진웅 학생의 질문인데요. 국외 후연 폐쇄 과정에서 생기는 너치란 무엇인가요? 이 부분은 오늘 답변 한번 4번 이상 한 것 같아요. 우리 진웅이 학생 굉장히 미안한데요. 앞에 우리 학생들이 올린 질문에 여러 번 답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이해가 됐다고 한다면 우리 김진웅 학생은 한번 답변을 해보면 어떨까요? 너치가 뭐일까요? 너치는 어떠한 음영체죠. 양형이 아닌 음영체. 그러면 음영체를 어떻게 만들어 주겠습니까? 디자인 되어진 그 부분에 이러한 날카로운 조각도나 이런 나이프를 이용해서 그 디자인 되어진 부분을 약간 이렇게 파주면 파준 부분만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간 음영체가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럼 이 부분에 이제 레진이 들어가서 채워진다라고 한다면 상하그치가 떨어지려고 하는 범위에 음압에 들러붙는 이러한 유지 기전으로 상하그치의 탈락을 막을 수 있는 이러한 목적으로 반드시 레진 전입 전에 모형상에 이렇게 너치를 형성해 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서주희 학생 질문에 한번 보면요. 상당히 요점 정리도 잘했고요. 만약 환자가 치아가 없는 상태로 오랫동안 의치 없이 생활하여 구강이 너무 조금 벌어져서 인공치 배열 시 제작된 인공치 중 크기가 맞는 치아가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그랬습니다. 사실 치아가 없을 수가 없고요. 혹시 너무나 그 특이한 환자 구강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인공치아는 대중소에 규격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크릴이기 때문에 다소 삭제해서 그 환자의 구강 조건에 맞게끔 약간 삭제해서 배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서주희 학생, 우리 환자를 생각하는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 보면 어떨까요? 가급적이면 이제 무치약 될 때까지 이 구강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해서 무치약의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많은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우리 서주희 학생 감사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올린 전체적인 1차 나비치 제작 과정에서의 이 질문 답변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나요? 사실 신종우 교수의 이 교수법은 일방적으로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듣고 쓰고 외우는 식이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본인의 질문을 스스로 한번 답해보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질문이라고 해서요. 그냥 저게 뭐죠? 라고 하는 이런 질문에 익숙함으로 많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러한 질문 굉장히 좋은데요. 남에게 질문을 던지기 전에 본인의 생각에 대한 이 질문을 스스로 답으로 한번 찾아보는 이러한 습관을 신종우 교수가 여러분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학습의 이러한 부분으로 연결을 할 겁니다. 왜 그렇죠? 이제 세상은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요. 문제를 풀고 가야 되는 이러한 새로운 세상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교수의 이야기가 정답이 아니라고 하는 세상.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한가요? 교과서가 정석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좀 더 창의적인 새로운 생각으로 치과 보철에서의 이 이론적인 배경을 한번 뒤집어 보는 것도 어떨까요? 저는 굉장히 기대합니다. 면대면 교실에서 수업이 아닌 이 재택 수업에 온라인으로 처음 만나 이렇게 서로 불편하지만 빠르게 이제 코로나19가 종식되어질 거라 보고요. 종식되어지면 교실에서 여러분들과 직접 눈을 보고 여러분들의 그 많은 질문 같이 한번 풀어볼 자신 있고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주차 재택 수업의 첫 번째 1교시 여러분들이 올린 나비치 전 제작 과정에 대한 질문의 답을 영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